북상하고 있는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영서 지역은 50mm에서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을 위한 대입 상담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어떤 입시 자료를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서 체육 문화 행사에 일본 참가가 취소되고 지자체 교류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한 개당 최고 700g을 넘는 엄청난 크기의 홍천 대홍복숭아가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상하고 있는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영서 지역은 50에서 150mm, 영동 지역은 200mm 이상 많은 비와 강풍이 예상됩니다. 태풍의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일 새벽을 기해 동해안과 산지에 호우와 강풍,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오후 속초 부근을 지나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됐던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내일 새벽 경북 안동 인근에서 열대 저압부로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더라도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영동 지역은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시간당 20에서 50mm, 그다음에 전체적인 양은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고 특히 지역에 따라서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태풍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순간 풍속 시속 90에서 108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된 동해 중부 해상은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에서 5m로 높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해양경찰서는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를 관심에서 주의보로 한 단계 격상했습니다. 기상청은 많은 비와 강풍으로 상사태나 축대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수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고등학교들은 벌써 이른 개학을 시작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대입 상담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어떤 입시 정보를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는지 허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주간의 짧은 방학을 끝낸 고등학교. 수능을 100일 앞둔 고3 학생들이 마무리 학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조급해지고 몸은 더위에 지쳐가지만 자기만의 학습 전략을 세우며 각오를 다집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만큼 남은 100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서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원서 접수는 이달 22일부터 9월 6일까지. 대학들의 수시 모집 원서 접수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입 지원관과 개별 상담이 이뤄지는 곳입니다. 수능이 다가오면서 예약 상담 건수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입 지원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도내 9개 교육문화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대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춘천, 원주, 강릉 권역별로 1:1 수시 지원 대면 상담과 함께 고3 자기소개서 컨설팅도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 지원 전략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해 도내 학생들의 수시 지원 결과를 분석한 자료가 고등학교에 배포됐습니다. 도내에 있는 학생으로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수시 지원 패턴은 대입 지원관님들에게도 이제 상담을 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강원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운영되면 대학 입시 자료와 상담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입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남은 100일. 일주일 단위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학습법에 주력할 때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서 도내 민간과 정부기관 교류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체육 문화 행사에 일본 참가가 취소되고 지자체 교류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린 한중일 여자 컬링 친선대회. 한중일 8개 팀 60여 명이 참가해 동계올림픽 개최 당시에 컬링 열풍을 재현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일본을 제외한 중국과 한국 4개 팀만 참가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급격히 나빠지자 강릉시는 일본 팀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문화 행사를 비롯해 도내 시군의 우호도시 교류 일정도 연기되거나 중단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강릉 명주 인형극제. 이번 주말까지 해외 초청팀 공연을 비롯해 모두 23편의 인형극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러나 매년 행사에 참가했던 일본 공연팀은 올해 초청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일본과 우리 국가의 사이에 이런 모든 문제점이 대두됨으로써 저희 명주 인형극제도 일본 팀은 이번에 전면 취소를 하고 행사 일정을 조정해서 명주 인형극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릴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도 범국민적 반일 정서와 참가자 안전을 고려해 일본 6개 팀의 공연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양양군과 양구군은 한일 청소년 문화 교류를 연기했고 강릉시는 자매도시 교류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속초시는 오는 10월 일본에서 열리는 환동해권 거점회의 불참을 검토 중이고 동해시에서는 오는 21일부터 4일간 예정됐던 일본 스루가 시장의 방문이 취소됐습니다. 동해시를 방문하실 계획이었습니다만 양국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다 함께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루빨리 양국 간의 관계가 좋아져서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에 이어 교류 중단까지 반일 정서가 도내에서도 다방면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원도 의회가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의회 입구에서 일본 경제보복 만행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일본 정부가 시대에 역행하는 역사 왜곡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이번 사태를 철회하고 사과할 때까지 일본 여행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한 개당 무게가 최고 700g이 넘는 홍천 대홍복숭아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이 복숭아는 새콤달콤 두 가지 맛이 나는 특징이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김영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색이 선명한 복숭아를 선별하는 작업이 정성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이봉지를 벗길 때마다 한여름 태양을 잔뜩 머금은 탐스러운 복숭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홍천 대홍복숭아입니다. 유명이라는 품종에서 돌연변으로 생겨난 이 복숭아는 국립종자관리소에 4년간에 걸친 심사 끝에 2006년 홍천 대홍복숭아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지금 이것이 홍천 대홍복숭아의 시조목입니다. 처음 열매를 맺기 시작한 지가 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렇게 왕성하게 과일이 달리고 있습니다. 큰 것은 한 개 무게가 700g을 넘고 있으며 당도도 13브릭스를 웃돌고 있습니다. 달콤, 새콤 두 가지 맛이 특이하고요. 그다음에는 크고 빛깔이 좋고 쏘라 놓으면은 소 등심살 같습니다. 그 마블링. 올해 홍천 지역 대홍복숭아는 25헥타르의 면적에서 375톤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각 농가의 택배 거래를 지원하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식회를 여는 등 판로 확보에 나섰습니다. 홍천에서 나오는 대홍복숭아를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1억 2천만 원 정도 판매가 됐고요. 올해는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홍천군은 앞으로 선별장을 만들어 공동 출하를 유도하고 특히 2030년까지 재배 면적을 100헥타르로 늘리는 등 대홍복숭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 유명 가수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은 매진되면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결국 온라인 직거래를 하게 되는데 돈은 보냈지만 표를 배송받지 못하는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온라인과 SNS에 익숙한 젊은 층을 상대로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사기. SNS에 있는 유명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에 티켓 거래를 하려고 돈을 보내면 돌연 연락이 끊깁니다. 호날두 경기를 나간 친구가 있는데 거기서 돈을 10만 원을 선입금을 했는데 티켓이 결국 안 와가지고 인터넷상으로 주고받고 익명으로 주고받는 거니까 사실 조작하려면 어느 정도 조작할 수 있고 그리고 돈 받아놓고 잠수 타버리면 못 잡으니까.
지난달 법원은 아이돌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45명에게 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인기 가수 콘서트의 경우 예매 시작된 지 단 몇 초 안에 매진이 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티켓을 사기 위해 온라인 직거래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온라인 직거래로 콘서트 티켓을 구입하는 직장인 A씨는 평소 사이버 범죄 조회 앱을 이용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의 전화나 계좌번호를 알게 되는데 이 정보로 사기 의심 신고가 접수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탄소년단 등 유명 아이돌의 연합 콘서트가 예정돼 관련 사기도 기승을 부리면서 3건의 의심 신고도 했습니다. 티켓은 난 이거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바뀌다. 뭐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나중에 확인이 가능한데 지금 우선 내 신분증이랑 계좌 다 깔 테니까 믿고서 입금을 해달라.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인터넷 사기 건수는 6만 5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배송 거래를 해야 한다면 경찰청 사이버캅 앱 등 사이버 범죄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춘천시가 버스 노선 개편을 확정하고 다음 달 23일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춘천시는 현재 89개 노선을 시내만 다니는 18개 노선과 읍면과 중앙시장을 잇는 30개 노선으로 단순화해 환승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 평균 33분이던 배차 간격을 17분으로 대폭 줄이고 출퇴근 시간에는 운영 횟수도 30% 늘렸습니다. 읍면에는 25인승 미니버스를 운영해 큰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마을 14곳을 추가로 운영하고 그 외 지역은 희망택시를 투입합니다. 택시기사들의 반발로 논란이 됐던 춘천역에서 한림대, 강원대를 통과해 남춘천역까지 이어지는 청춘 노선도 확정돼 다음 달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횡성과 강릉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횡성에서 밭일을 하다 진드기에 물린 70대 여성과 강릉 60대 남성이 지난 2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 들어 도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환자는 모두 19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6명이 사망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달부터 비상대응 상황실을 설치하고 매개 감염병 대응 전담팀을 운영해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연 예술인들의 재능 기부로 펼쳐지는 춘천 아트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됐습니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춘천 아트 페스티벌은 오늘 오후 7시 30분 축제극장 몸짓에서 열리는 권번춤을 마음에 담다를 시작으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춤과 음악, 어린이 공연 24개 팀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고 9일과 10일 춘천 인형극장 야외에서는 춘천 시민마켓 협의회원과 신사우동 주민이 함께 주인장을 열어 풍성한 축제장을 연출합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설립된 강원교육복지재단이 오늘 강원도교육청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평창 대관령 음악제에 강릉 신황초와 홍천 내촌초 등 6개 학교 오케스트라가 참여한 내일의 오케스트라는 특별 공연을 내일 선보입니다. 또 오는 13일 한림대학교 일원에서 제1회 각원학생 소프트웨어 챌린지 대회를 여는 등 작은 학교 학생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도 지원합니다. 육군 장교가 출근길에 건물 화재를 발견하고 신속한 조치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제3포병 여단 소속 29살 김현민 대위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쯤 부대로 출근하다 인제군 서화면 3층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 대위는 곧바로 119에 신고한 후 건물에 들어가 소화기로 초동 진화를 시도하고 80대 할머니와 50대 남성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켜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전방부대에서 길을 가던 30대 군 장교가 같은 부대 소속 20대 부사관이 몰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어제 저녁 9시 반쯤 화천군 상서면 장촌리의 한 도로에서 육군 모부대 소속 25살 정모 하사가 몰던 스포티지 차량이 같은 부대 소속 31살 오모중이를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오중이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순환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용소폭포 인근에서 65살 장모 씨가 물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장 씨는 동료들과 함께 폭포 인근 계곡에서 물놀이를 했으며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사단 해체 철회 범양구군민 추진위원회는 오는 9일 오전 국방부와 국회 정문 앞에서 걸기대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추진위에 따르면 걸기대회에는 각급 기관 사회단체 회원 700여 명과 노도 전후 회원 100여 명 등 8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참가자들은 양구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사단 해체 반대 등에 대한 구호를 외치고 공동위원장 호소문과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정책을 만들어 민병희 교육감에 전달했습니다. 도내 청소년 16명으로 구성된 참여위원회는 도교육청 예산책정에 청소년위원 위촉, 청소년이 많은 곳에 여가시설 설치, 청소년이 일하기 좋은 사업장 선정 등 9가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참여위원회의 제안은 도교육청과 강원도가 추진하는 청소년 정책에 반영됩니다. 이 밖에 청소년 정책 재연대회에서 선정된 정책 제안들도 관련 기관에 전달됐습니다.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성공을 위해 7개 단체가 업무 협약을 맺고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7개 단체는 강원도 상공회의소 협의회, 강원경제단체 협의회, 강원도 여성단체 협의회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